자, 여기가 중3 5월이죠. 5월 4주차 복습 동영상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주 토요일날 처음 한 게 한참 됐네. 우리 시험 끝나고서 전류, 저항, 전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저번 주에 했던 것은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이제 자기장에서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하긴 했지만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는 것을, 자기장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거지, 그지? 웨스트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발견했다고요. 자기장이 뭔지부터 이제 간단히 우리 복습을 해보면, 일단 자기장을 알려면 자기력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기력은 뭐야?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 N극, S극, S극 어떻게? 밀어. 청력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라는 게 있고, 거꾸로 N극, S극 갖다 놓으면, 또는 자석에다 쇠붙이를 갖다 대면 잡아 당기잖아, 그죠? 그런 게 인력. 그러니까 자기력은 두 개가 있는 거지, 인력하고 청력하고. 그런 힘이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자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기장, 기호로 이제 B라고 쓸 건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력이 어떤 공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세게 작용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한 정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뭘 기준으로 정했다고 했었지? 나침반이어서 나침반. 나침반 바늘 자체가 뭐야? 자석입니다. 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정한 거지. 근데 실제 이제 이 자기장 눈에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 그림 보이지? 영구 자석.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으면, 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란 말이야. 자기력선이 뭐냐면, 여기다가 굉장히 작은 나침반을 엄청 많이 놔뒀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 N극 옆에 이렇게 나침반을 놨다고 가정하면, 자, N극이 어딜 가리키겠어? N한테 밀리고 S는 끌어당겨지니까 N극이 이쪽을 향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죠? S극은 이쪽을 향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가 표시가 되잖아. S극에 놓으면 N극이 어딜 향하겠어? 이쪽을 향하겠지. 이쪽에다 놓으면은 여기를 향한단 말이지. 왜? 여기는 나온다, 여기는 들어간다. N극에서는 나오고요, S극으로는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고? 나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이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를 가리키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쭉 연속된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기력선을 그러면 엄청 많겠죠.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그지? 여기도 엄청 나올 거야. 여긴 들어갈 거고, 그지? 이렇게 그렇게 그리다 보면 양극은 자기력선이 되게 촘촘하잖아. 자기력선이 굉장히 밀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 듬성듬성할수록 약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연속된 선으로 그려야 되고, 예를 들어 어떤 한 점에서의 자기장을 알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자기력선의 점을 딱 찍어. 그 다음 뭘 그리라고 했냐면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려.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화살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력선에서 접선을 찾아주면요. 접선을 찾아주면 그 지점에서의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배운 거지.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전류에 대한 건 몰랐고, 이런 자석이 있으면 자기력이 있고 자기장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우연히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전류가 흐를 때도 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발견한 거야. 회로를 딱 설치해 놓고 스위치를 딱 닫아서 무슨 실험을 했겠지. 근데 그 주변에 우연히 뭐가 있었다? 나침판이 있었던 거야.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겠지. 근데 스위치를 딱 닫았는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지? 어떤 방향인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나침판이 움직이는 거, 각도가 변하는 걸 우연히 발견한 거야. 나침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 즉,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걸 우연히 찾아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했던 게 그거였단 말이지.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자기장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기장이 발생한다고요. 주로 그거 했었는데 봅시다. 이렇게 내려보면 모양을 한번 볼게. 그지?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우리가 전류가 직선으로 흐를 때 무슨 모양의 자기장이 발생하는가. 그죠? 자, 무슨 전류? 직선 전류가 흐를 때. 그지? 여기는 이제 그림을 보면, 전류가 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도선에 흐르고 있는 거야. 무슨 모양이래요? 자, 자기장이 동심원 모양으로 발생한다. 동글동글하게 생긴다 이거야. 자, 근데 화살표도 보이네. 이런 동그란 자기장이 생겨. 어떻게 알았어? 나침판을 놔봤더니, 자, 여기 나오잖아.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를 전류의 방향, 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나침판 N극이 이쪽 가리키고 여기는 이쪽 가리키고 여기는 이쪽, 저쪽은 뭐 이쪽 방향 가리키겠지? 뭐 이쪽은 비스듬하게 가리킬 거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동심원 모양이 가리키고, 근데 이 원을 잘 보면 도선에서 가까운 건 좀 촘촘하잖아. 근데 도선에서 멀어지면 조금 듬성듬성하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도선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센 거야. 멀면은 약해지는 거네. 거리가 반비례한다. 그 다음 이 전류가 좀 세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 세게 흐르면 더 촘촘하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더 세게 발생하는 거야. 어쨌거나 직선 전류가 흐르면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뭘 이용한다? 오른나사의 법칙 또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를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됐고 그러면 직선 전류는 됐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했냐면 직선 전류가 아니라 원형 전류일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전류가 이러고 봐봐. 다음 그림 보면 전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전류가 도는 거지. 밑에는 지금 잘랐는데 반만 그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모양이 생겼나 잘 보면 이 원의 내부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기장이 있고, 원의 바깥에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지. 이어주면 되지. 여기 세 군데를 따로따로 해봐도 되고요. 예를 들어 올라오잖아. 그럼 이렇게 감아봐. 이렇게 감긴 게 이렇게 생겼네. 여기는 이렇게 엄지를 이쪽으로 하면 아래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위는 나오고 있겠죠. 위에는 안 그려줬지만 여기는 뚫고 들어가잖아. 뚫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지? 어쨌거나 내부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있는 거네. 그죠? 다 뚫고 들어가는 거. 외부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연결이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여기도 요 바깥은 이렇게.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내부와 요 외부가 반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다 이거지. 요 가운데 뚫고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는 애도 있겠네.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전류가 원이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겹친다는 얘기겠지. 응? 그러니까 철가루 뿌려놓은 그림 보면, 그죠? 이쪽은 이렇게 원형이 있네. 여기는 이거 막 이렇게 뭐 들어가든 나오든 이런 자기장이 생기지. 그러니까 원형 도선의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원의 내부하고 외부만 기억하면 되지 뭐. 이것도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전류가 흐르는 요 반지름이 짧으면 여기가 더 셀 거야. 그죠? 멀면 약해질 거고,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얘도 세지겠지. 그지? 그래서 원형 전류를 했었단 말이야, 우리가. 원형 전류. 얘도 뭐 오른손으로 하면 이것도 다 해결이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솔레노이드인데, 자,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했냐면 원형 도선을 이렇게 여러 개 겹쳐 놓은 거야. 그치? 원형을 겹쳐 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와서 지나가서 들어가는 거잖아. 나오니까 이렇게 감아줘야 되니까, 안쪽은 어떻게 된다? 안쪽에 이렇게 돼서 바깥쪽은 이렇게, 그지? 맞지? 요 위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애도 있을 거고, 그지? 하나면 이렇단 말이야. 하나면. 근데 솔레노이드는 이게 하나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지? 여러 개가 전류가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쪽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 여기까지 가겠네.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뭐와 똑같다? 우리가 처음 그린 막대 자석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얘는. 응? 그래서 얘는 한쪽 끝은 N극, 한쪽 끝은 S극이 되는데 얘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우리가 엄지를 전류로 했었고 얘를 자기장으로 했었잖아. 근데 솔레노이드는 거꾸로 이거를 전류의 방향, 엄지를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버리면 되지.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엄지가 왼쪽을 가리키잖아. 아, 자기력선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 들어가서 내부는 이렇게 직선자기장. 근데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은 N극이라고 했었잖아. 이거 막대전sob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지. 똑같아 그러면. 나와서 들어가는 거 있고 나와서 들어가는 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는 막대저석하고 거의 똑같은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지. 응?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마찬가지. 전류의 세기가 세면 센 거야. 그 다음 같은 길이라면 이거를 많이 감으면 더 세게 발생하겠지. 그지?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우리가 했었어. 그죠? 직선 전류일 때, 원형 전류일 때, 이렇게 솔레노이드일 때. 그죠? 이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이 코일 안에다가요 철심을 넣으면 이 철심 자체가 자화가 돼서 자석이 돼 버리거든. 그러면은 똑같은 자기장이 겹치니까 굉장히 세질 거 아니야? 그걸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전자석. 코일에 철심을 넣은 걸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영구자석하고 다른 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야. 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N극, S극도 바꿀 수가 있겠네. 또 자석의 세기도 바꿀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솔레노이드와 철심을 넣은 게 전자석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힘이 작용을 하거든. 뭐 전동기 원래 했었는데 자, 우리 이것도 오른손으로 했었어. 왼손 원래는 프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으로 옮겼는데 봐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엄지가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손바닥이 힘의 방향. 다 수직을 이루지. 그지? 이걸 그리면 전류가 이쪽, 힘이 지금 이쪽, 자기장이 이쪽. 모든 것이 다 서로 90도를 이루는데 이게 뭐 찾는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자석이 있는 거야. 요 밑에 이제 그림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럼 영구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근데 여기 전선이 지나가는 거야. 요거하고 수직하게 이렇게 전선이 있다 칩시다. 근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서로 수직을 이루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때 도선이 힘을 받는단 말이지. 자, 찾아볼까요? 전류, 엄지는 뚫고 들어가고요. 그지? 엄지는 뚫고 들어가고 자기장은 1로 가는 거잖아. 그지? 자, 맞지? 응? 자기장은 N에서 S, 전류는 뚫고 들어간다. 손바닥이 아래를 가리키지? 그러면 이 전선이 받는 힘은 아래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되겠네. 오른손을. 그러니까 여기서 자석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있고요.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있잖아. 둘이 겹쳐서 어떤 곳은 강하게 어떤 곳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힘이 생기는 거지.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뭐라 그랬어? 전동기. 모터라고 했잖아요. 모터. 돌아가는 거. 그죠? 전동기나 또는 전류를 흘려줘서 힘을 생기게 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인 에너지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동기나 또는 스피커가 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뭐? 전류계나 전압계도 마찬가지겠지.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이때 발생한 힘도 세지거든. 아니면 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자석을 센 걸로 바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으로 해서 바꿔서 만든 장치는 다 이 원리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동기, 그 다음에 스피커, 전류계, 전압계는 다 이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전자기력에서 했던 건데, 이 전자기력도 뭐 방향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이 그림은 이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수직일 때가 힘이 제일 세게 발생한다 이거야.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거나 뭐 반대나 같으면 이럴 때 힘이 안 생긴다 이거지.
비스듬하면 조금만 생기겠죠, 힘이. 응? 그렇게 해서 전자기력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 그죠? 그 다음 봐봐요. 모터 나오지, 구조? 영구자석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는 거야. 그럼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이쪽 부분, 자, 얘는 자기장이 N에서 S면 이쪽이잖아요. 수직한 거면 여기잖아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요 두 부분이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야. 서로 반대겠지. 그지? 서로 반대로 힘을 받을 거야. 예를 들어 얘를 생각해 보자. N에서 S고 전류가 뚫고 들어가는 거 여기를 볼까요? 그럼 얘는 아래로 힘을 받겠네. 그지? 그럼 거꾸로니까 얘는 위로 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돈다 이거지. 그게 전동기의 원리예요, 원리. 전동기를 만들 수도 있고. 봐봐, 모터. 실제로 이렇게 생겼지? 안쪽에 코일이 있고요. 바깥쪽에 영구자석이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을 받아서 얘가 돈다 이거지. 그래서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전동기라는 게 있다. 이런 걸 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전자기 유도였는데, 전자기 유도. 그죠? 전자기 유도는 앞에서 한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전자기 유도. 자, 명칭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건 방금 한 거하고 완전 반대인 거야. 전류가 없어. 전류 흘려주는 게 아니라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에 변화를 줘서? 코일에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를 주는 거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코일에 자석을 놓고 막 넣었다 뺐다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자석을 가만 놔두고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해도 되겠지? 그럼 변화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게 전자기 유도인데, 이때 만들어진 전류를 뭐라 한다?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이 유도전류.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게 이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전동기하고 구조는 똑같이 만드는데, 아까는 전류를 흘려줘서 힘을 발생시켰다면, 이번에는 코일을 돌리는 거야. 그럼 코일을 돌려주면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움직이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게 발전기야, 발전기.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N이 접근을 하면 N을 막는 방향으로, N이 도망가면 붙잡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검유계. 거기 당연히 아무것도 안 흐르겠지. 이게 전원이 아니라 이건 바늘이 있어서 전류가 이제 흐름이 움직이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자석 이렇게 있는데 N극을 가까이 한다 합시다. 어떻게 가까이 하면 막고요. 도망가면 붙잡으면 되는 거야. 자, N이 접근을 해. 막으려면 위에 N극이 생기고 위에 S극이 되는 전자석이 만들어지면 되거든. 그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따지면 여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지금 이거네. 그럼 전류가 어떻게?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거. 그죠?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니까 이렇게 전류가 생기는 거겠지. N이 접근을 하면. N을 빼면 붙잡아야 되잖아. 붙잡으려면 위에가 S고 아래가 N이 되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와야 되니까 위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반대지.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류는 이렇게 교류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전자기 유도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바로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돼. 발전기의 구조는 전동기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구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어. 근데 전환 방식만 다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발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가 전동기와 스피커였다면 얘는 발전기와 마이크. 그죠? 여러분 많이 쓰는 교통카드 있지? 띡 때문에 소리 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전류로 기록을 하고 읽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한 거하고 완전 반대라 그랬어요. 전자기력이 아니라 얘는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준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력 발전 뭐냐면 물을 떨어뜨려. 물의 위치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 터빈에 뭐가 연결돼 있겠지? 코일이 연결돼 있겠지. 영구자석이 있고요. 그럼 돌려서 전기를 만들면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로 물을 끓여. 그럼 수증기가 생기지?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기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뭐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게 이 전자기 유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기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복습 영상 보시고 정리를 하란 말이야. 문제 풀고요. 다 거의 방향 찾는 거였어, 그지? 오른손 법칙 이용해서 찾는 거. 그 다음에 힘 찾을 때도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는 어떻게 찾는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사용을 하는데 변화를 방지하는 쪽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 그지? 여기서 뭐 센 전류를 얻고 싶으면 변화를 많이 주면 되니까 빨리빨리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단일유당 가문수를 많이 해도 되겠지. 그러면 센 전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이 전류와 자기장에 관한 걸 이렇게 짧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다시 보고 복습을 하고 문제를 보자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토요일 날 봅시다.